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홍석준 전 국회의원님이시자 계명대 특임 교수님을 모시고 최근 정치 상황에 관한 대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신 홍석준 국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최근 정치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2시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관한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재판이 지금 현재 7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내란 관련된 본재판이 있고, 예. 좀 전에 말씀하신 오늘, 예. 1월 16일, 예. 2시에 선고가 난 것은, 예. 체포방해 혐의 예. 재판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체포방해 혐의 관련해서, 예. 검찰에서 10년을 구형했는데, 예. 조금 전 2시에 1심 예. 선고가 났습니다. 그렇대요. 5년, 그렇대요. 5년형으로 선고를 났는데, 예. 이 체포방해 혐의라는 것은 당시에 한남동 예. 관련해서 이제 공수처가 예. 예. 체포를 하려고 할 때 두 차례 거쳐서 경호처에서 체포 저지를 한 그 건입니다. 예. 근데 뭐 어느 정도 예측은 했습니다만은 예. 지금 좀 대단히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저는 두 가지 측면인데, 예. 첫 번째는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 내란 여부가 아직까지 1심이 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검찰에서 사형 구형을 했습니다만은 그렇대요. 1심 선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본 재판 격인 내란 재판도 나지 않았는데도 이 체포 방해 혐의를 먼저 한 절차적인 어떤 문제도 있고, 예. 두 번째는 이 내란 이 혐의로 당시에 공수처가 했을 때 예.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원래는 이제 공수처에서 중앙지법에 영장을 신청해야 되는데, 예. 서부지법을 하면서 영장 쇼핑을 했다, 뭐 이런 것도 맞습니다. 있고, 그렇죠. 과연 또 이 내란죄에 관련해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냐, 맞습니다. 이런 그것도 것이 문제죠. 당시에 크게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예. 작년 3월 달에 직위원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당시에 구속 취소 결정을 낼 때 중요한 근거가 예.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 예. 그렇죠.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예. 맞습니다. 결론을 내렸는데 예. 이번 재판부에서는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 체포방해 혐의의 유죄를 결정을 하면서 5년형을 선고했는데, 예.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예. 최근에 좀 사법부가 민주당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압박에 의해서 그렇죠.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리고 있다. 예. 이런 참 우려가 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을 의결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소위 말하는 당원 게시판, 당제 그렇죠. 사건 관련해서 예. 당무감사위원회에서 1,480건 정도의 한동훈 전 대표와 가족 명의의 예. 글들이 있었다. 예. 그리고 그 글들이 대부분 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예. 또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에 대한 어떤 예.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방글이 맞습니다. 있었다는 것이 맞습니다. 윤리위원회로 예. 전달됐고, 그것을 예. 가지고 윤리위원회에서 예. 징계 중에서 최고 예. 수위가 높은 예. 제명으로 예.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런 어떤 상황 자체가 벌어진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 예.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악화된 원인은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자성자박했다, 예. 스스로 문제를 키웠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문제가 2024년도 10월달, 11월달 예. 나타나는데, 예. 그때 문제가 처음 나타났을 때 사과했으면은 예. 아무런 사실은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예. 그런데도 그렇대요. 결국 본인이 아니라고 부정을 그렇죠. 하다가 또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사실로 드러나게 되니까 예. 당무감사위원장 이호선 예. 위원장을 고소를 한다든지 하하. 또 당윤리위원회 위원회 명단에 누출시키고 윤민호 그렇죠. 예. 당윤리위원장에 대해서 압박 협박을 간다든지 예. 그건 예. 절차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그렇습니다.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맞습니다. 협박 압박을 했다. 예, 예. 그래서 마치 도둑이나 강도가 예, 예. 경찰들을 오히려 이제 위협한 그런 꼴이 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문제를 스스로 키웠다, 자초했다, 예, 예. 자성자박했다. 예, 예. 이런 어떤 결론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 아쉬운 거는 이런 겁니다. 지금 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1480건 중에 상당수가 뭐 예. 조작됐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예. 한동훈이가 아직까지도 검사의 물을 덜 뺐다. 예, 예. 본인은 서초동 본인은 여의도 문법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작 본인은 아직까지도 검사로서 서초동 문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 예. 1480건 중에 물론 예. 뭐 몇 건은 본인이 안 쓰고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겠죠. 예, 예.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절대 다수가 예. 한동훈 전 대표 본인 혹은 본인의 가족 명의로 돼 있었고 예, 예. 특히나 예. 지금 우파 보수 국민들이라든지 당원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예. 당시에 어떻게 당 대표로서 예.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그렇게 그 맞습니다. 험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건. 그런 것 때문에 당정 갈등이 일어나고 또 예. 탄핵이 이루어지고 예. 지금 그 결과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단계 게시판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탄생하게 된 큰 원인이 되는데 예.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예. 반성의 맞습니다. 기미가 없는 거죠. 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파 보수 국민들과 지금 당원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 지금 한동훈이가 거기에 대해서 정신을 예.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 한동훈 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은 저는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정치를 하면은 안 될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자기 장인, 장모, 딸, 부인을 동원해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 쌍욕으로 비판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정도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것도 국민의힘 당헌 게시판에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았다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초기 단계에 한동훈 대표한테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서 한동훈이가 런동훈이라 하는 별칭까지도 생겼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도 못하고 도망간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자가 차기 국민의힘에서 당대표나 또는 대권 주자가 된다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고 차제에 한동훈이는 저는 제명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비상 최고위원 회의에서 의결하려고 하다가 한동훈이한테 다시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서 며칠간 더 연기한다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저는 한동훈 같은 자는 사실은 윤 대통령의 어느 정도의 덕을 보고 일개 부장, 한직의 부장검사를 법무부 장관까지 임명을 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고마움은 전혀 모르고 아주 정이 없는 사람이다. 또는 뭐 아주 사악한 배신자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한동훈은 제명 처리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뭐니 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은 맞습니다. 뭐 업어서 키웠죠. 그렇죠.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런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경향신문의 인터뷰를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업어서 키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개똥 같은 소리다 그러면서 부정을 하는데 아니 분명한 것은 본인을 법무부 장관으로 또 맞습니다. 비대위원장을 한 게 누굽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업어서 키우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개똥 같은 소리라고 부정하는 자체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맞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한 것처럼 굉장히 냉철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좀 더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면 냉혈한 냉혈한 인간이죠. 결국은 어떤 본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틀 것만큼도 그렇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맞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조금의 어떤 잘못이 있어도 그렇게 이제 뭐 물고 뜯는 거죠. 예, 예. 그 글자가 사냥개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할 때 경제 공동체란 그런 논리라든지 또 양승태 대법원장 어떤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걸 할 때 한동훈이가 사실상 그 수사를 다 총괄 지휘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어떤 예, 냉혈한인데 예, 그렇죠. 특히 제 경험을 하나 이야기하면 제 잘하신 것처럼 20대 총선에서 경선 과정도 없이 맞습니다. 공천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2대 선대위에서 상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예. 제가 1호거든요. 아, 예, 예. 그러면 상실에서 선대위 사무실에서 오가고 좀 이게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나가는 만이라도 그렇죠. 이번에 해야 되죠. 너무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당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신 게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죠. 말로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정말 네. 냉혈한이다. 이런 그렇죠.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재심 기회를 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할 건데 가처분 신청을 할 때 통상적으로 법원에서는 정당에서 이런 결정에 대해서 개입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절차적인 문제는 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렇죠. 절차적인 하자에 어떤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이가 재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당규에 저희가 10일 이내에 재심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을 지나지 않고 막바로 의결을 해버리면 그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에 대한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가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다. 절차적 하자를 조금이라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재심 기간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동훈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붙이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자기가 국민의힘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내란으로 규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힘 대표 같은 당의 대통령을 바로 내란이라고 단정하는 저 자체를 보고 저는 한동훈이한테 실망이 컸고요. 그 다음에 또 한동훈이는 그 좌파 정체성을 가진 자입니다. 그 말은 뭐냐? 자기가 총선을 지휘하면서 민주당 공천 탈락자를 대거 영입을 해서 각 지역구에 많이 했지만은 다 떨어졌습니다. 다만 된 사람은 그 김상욱 의원과 부산의 조경태, 들어와도 완전히 좌파 행동을 했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리고 딴 사람들은 다 떨어지고. 그래서 한동훈이가 국민의힘 총선에서 공천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실패를 해가지고 총선 참패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다. 그런 면에서 저는 한동훈이에 대한 또 실망이 큽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사람을 평가할 때 결국은 결과를 가지고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지휘를 했습니다만은 총선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정말 당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뭐 백의종군한다는 자세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곧 돌아서서 또 당 대표 선거에 또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랬죠. 저는 그때부터 한동훈의 정치 일정이 꼬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때 당대표 선거 나오지 않고 좀 잠시라도 미국 가서 좀 공부를 하면 쉬었으면 본인도 좋고 당도 좋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도 탄핵도 아마 안 당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조급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도 자기 어떤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달이 지금 나고 있다고 보고 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한동훈이가 그때 공천을 한 사람들이 지금 친한계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당내에서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한동훈이를 지금 옹호하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당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윤석열 정권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냥 한동훈만 지금 현재 옹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정말 그 민당과 태도 진짜 다를 바가 없다. 참으로 참 부끄러운 사실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김상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이제 탈당했죠. 민주당으로 지금 넘어가 버렸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도 보면 장동혁
장동혁 대표를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예, 그렇대요, 보여요. 그렇대요. 참 큰일입니다. 문제돼요. 네네. 예, 예. 그 다음에 뭐 조경태 부산에 조경태 의원은 또 뭐 속설에 따른다면은 뭐 해수부 장관으로 간다 하는 네. 속설도 들이뛰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단식 투쟁을 시작했는데. 네, 어제부터. 예, 네네. 쌍특검을 촉구를 하고 이래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어제부터 국회 로텐더홀, 그러니까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그 이제 중간에 홀을 로텐더홀이라는데 로텐더홀에서 지금 쌍특검을 촉구하면서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쌍특검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그다음에 민주당 공천, 헌금 특검을 쌍특검이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아신 것처럼 통일교 게이트 특검 같은 경우는 통일교로부터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등등으로부터 국민의힘에서 뭐 돈을 받았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재수라든지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이 지금 관계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그리고 국민들이 당연히 그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된다. 그렇죠. 요구가 지금 나오고 있고 또 민당이 지금 김병기와 강선우 녹취를 통해서 매간 매직 정당임이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경 서울시 의원에게 처음에는 뭐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뭐 공천 안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단수 공천을 줬는데 뭐 1억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그런 게 녹취에 드러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경찰 수사에서 지금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금 민주당이 제대로 지금 이제 반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단식으로서 특검을 관철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동혁 대표가 대여 투쟁에 대해서 앞장서는 모습은 보수 애국 우파로 볼 때는 잘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잘하신 것처럼 필리버스터 24시간 기록 깬 게 불과 지금 한 3주도 안 됐는데 맞습니다. 또 지금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파 보수 정당 역사상 이렇게 당대표가 솔선수범해서 투쟁에 이 선봉에 선 게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이렇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당의 다른 어떤 의원들이 사실은 더 강하게 싸워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겨우 지금 문제네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또 뭐 김민수 최고라든지 몇 명밖에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당 대표만 싸우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너무너무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고 두 번째는 저도 지난주 목요일날 장동혁 대표와 한참 동안 개별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는데 당을 좀 개혁혁신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해야 되죠. 공정한 경쟁에 의해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서 중진들은 자연스럽게 이선으로 후퇴하고 청년들이 많이 이제 나와서 활동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당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또 당의 공정한 평가가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제가 신상 필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되죠.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상 필벌에 입각한 공정한 평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의 시스템을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좀 그런 면이 지금 약하다. 제가 그런 거를 장동혁 대표와 한참 동안 이야기를 했고 장동혁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장동혁 대표가 단식 투쟁을 통해서 대여 투쟁을 하는 것은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당대표가 당대표만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 다선 국회의원들의 그 국민의힘 행태를 보면은 너무 몸보신을 많이 한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근 뭐 경제 동향과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은 우리나라 경제의 최고 내관이 환율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환율이 이제 1,500원 선에 거의 1,480원대인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 경제의 큰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오늘 환율이 이제 종가가 어제보다 0.1원 올라서 1470. 네, 1,470원. 예, 1,470원을 이제 찍었습니다.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죠. 지금 윤석열 정부 때는 이제 1,300원대를 하다가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서 그렇죠. 이제 1,400 후반대로 지금 돌고 있는데 우리 뭐 교수님께서 더 잘하신 것처럼 환율은 결국은 이제 그렇죠. 국가의 어떤 구매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맞습니다. 또 국가의 어떤 경쟁력, 기업 경쟁력을 종합 평가한 최종 어떤 산물이 결국은 환율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경제학에서는 통상적으로 또 환율이 오르면 뭐 수출에는 좀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렇죠. 최근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이제 수출 구조가 워낙 중간재가 많기 때문에 중간재가 수입으로 인해서 수입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굉장히 환율이 오름에 따라서 수출에도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그렇죠. 이 반면에 수입하는 어떤 뭐 원재료 특히 뭐 석유라든지 가스라든지 특히 수입 농산물의 가격은 뭐 엄청나게 오르기 때문에 물가 상승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율이 이렇게 오름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맞습니다. 수출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가 우리 대구의 주요 어떤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섬유 업종을 제가 예를 들어 보면 과거에는 IMF 때만 하더라도 섬유 업종들은 오히려 IMF 때 환율이 올라서 굉장히 좀 재미를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 섬유 하시는 대표들 만나보면 별로 재미가 없답니다. 환율 올라도. 왜냐하면 섬유의 원재료로 할 수 있는 원사를 생산하는 기업이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에는 효성이라든지 코롱이 있었는데 다 클로즈했습니다. 그 원사를 지금 이제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원사의 가격이 환율 인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환율 상승을 해서 섬유 같은 경우도 수출하는데 그렇게 지금 재미를 못 보고 있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물가 상승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환율 피해가 좀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보태면은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 정권의 경제 정책에 문제가 많다. 그 말은 뭐냐? 최근에 이제 돈을 많이 푸니까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미국 달러 하는 강세를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미 관세 협상의 실패로 매년 2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 돈이 계속 매년 빠져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또 외환 수급상의 문제가 되고 또 이재명 정권은 뭐 소비 쿠폰이라든가 내수를 살린다고 말은 하지만은 돈을 너무 많이 푸니까 이게 돈 가치가 떨어지고 이래 되는 데다가 기업이 이제 경제가 잘 돌아가려고 하면은 기업하기 좋은 정책을 많이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정권이 이건 반대로 악법을 많이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죠?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더 센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거는 기업들이 기업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법들을 만들어 놓고 경제가 잘 돌아가기를 바란다 하는 것은 그건 제가 보기에는 넌센스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의 저 경제 정책 자체를 바꿔주어야지만이 환율이 저는 그렇습니다. 안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래 봅니다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가 늘어나고 있는 문제라든지 또 관세 협상의 결과로 우리가 200억 불 줘야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영향을 미치지만 결론적으로 달러의 어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지금 맞습니다. 좀 줄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달러 수요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사학기밀원 주식 투자부터 해서 특히 원자료 어떤 수입이라든지 뭐 등등등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공급적인 측면, 저 달러의 공급은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수출로 인해서 달러를 버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국
기업이 뭐 투자를 하는 거. 투자하는 거죠. 예, 뭐 그런 것들인데 예. 특히 수출은 그나마 요즘은 반도체가 워낙 잘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뭐 반도체 때문에 그렇죠. 비교적 조금 선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예. 문제는 확실히 줄고 있는 분야가 뭐냐면 외국 투자 기업. 그렇죠. 국내다. 예, FDI입니다. 예. 특히 이제 2025년도를 비교해 보면 2024년도에 비해서 예. 외국 투자 금액이 마이너스 17% 줄었습니다. 야, 예. 그렇게 그만큼 기존의 외국 투자도 그렇죠. 하지 않고 기존에 맞습니다. 있는 기업들도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결론은 그게 이재명 정권의 반기업 맞습니다. 어떤 정책, 노란봉투법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또 과거에 했던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또 소득주도 성장했던 그런 여파인데, 이런 근본적인 환율 대책을 하지 않고 자꾸 임시방편만 지금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서학개미 투자를 못 하도록 하는 거라든지, 뭐 또 뭐 연금을 투입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도 일부 이제 연금이 투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설프게 투입했다가는 맞습니다. 환율도 못 잡고 오히려 국민연금만 박살난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권의 경제정책의 가장 큰 내관이 결국은 환율이 지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6월 초에 대구시장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 지역의 뉴스를 들어보면은 내년 대구시장 선거 관련해서 현역 5명이나 나온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역이 유례 없이 맞습니다. 많이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뭐 출마는 자유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현역 의원이 대거 나오는 것이 당을 위해서나 대구를 위해서나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라 봅니다. 그렇죠. 당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전에 또 이야기했듯이 지금 장동익 당대표는 지금 단식 투쟁으로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 현역 의원들 중진 의원이라는 사람들은 뭐 대여 투쟁에 싸우진 않고 어떤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대구시장으로 나오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다? 결코 좋은 일이 아닌 것이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우리 지금 국민의힘이 만약에 의석이라도 많으면 또 모르겠는데 누가 지금 현재 권성동 의원이 지금 갖고 있으니까 빼면 지금 106석이거든요. 이렇게 절대 소수당인 상황에서 현역 의원들이 국회를 지키지 않고 지방선거 운동한다고 이렇게 나와서는 결국 그러면 손은 누가 키우고 누가 맞습니다. 당에서 국회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또 큰 문제는 뭐냐면 3월 1일 이전에 사퇴를 하지 않으면 보궐선거가 내년 2027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한석이 사실상 날아갑니다. 그런 어떤 문제가 당적인 측면에서 있고 그다음에 대구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제가 이제 24년을 공무원으로서 했고 또 맞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도 했습니다만은 국회의원이 마음 먹고 제대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면 대구시장보다도 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법을 만드는 거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주요 정책 결정에 대구시장이 못한 역할을 국회의원이 하거든요. 할 수 있죠. 그런데 국회의원으로서는 그렇게 대구를 위해서 일을 하지도 못하면서 대구시장이 되겠다고 일을 한다? 이거말로 어불성설인 것이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또 이런 겁니다. 불과 1년 반 전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대한민국과 대구 발전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그렇게 주민들한테 한 표를 호소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본인의 어떤 말에 대해서 본인의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지금 못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현역 의원이 이렇게 대규모로 나오는 현상이 지금 처음인데 정말 당을 위해서나 대구를 위해서나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보고 저는 이런 점이 단순하게 제 개인의 어떤 입장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 많은 언론들이 지금 이제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측면이 앞으로 큰 이슈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행태를 보면은 중진 의원들은 여당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려고 하는 거 보니까 저는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특히 또 여당은 민주당은 또 특검을 다시 또 재탕 특검을 하는 데다가 내란
특별 재판부도 만들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나온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홍석준 전국회의원님께서는 JTBC라든가 TV조선 또는 전국 방송에 자주 패널로 나가셔가지고 보수 애국 우파의 목소리를 이렇게 내주신 데 대해서 많은 대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이렇게 응원을 보냅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주중에는 이제 월요일 날 올라가서 화, 수, 목, 금요일 아침까지 방송을 하는데 방송에서 또 지난주에는 김민석 김민석 총리 박철호 중앙지검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또 정성호 법무장관 인권위 제소했습니다. 어떤 건이냐면 서해 피살 해수부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공무원이 정말 어이없이 북한군에 의해서 생포화되고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시신이 소각되는 천인공날 짓을 북한군이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제 북한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알았음에도 은폐를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이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월북몰이까지 했습니다. 뭐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맞습니다. 국민들이 많은 어떤 분노가 일어나서 결국은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해서 이제 1심 판결이 났는데 어이없게도 다 5명이 이제 무죄로 났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분 항소에만 그쳐서 사실상 박지원 등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 확정 판결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권 남용 혐의로 김민석이와 박철호 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고발했고 그다음에 정성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인권위 조소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제가 이제 싸우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24년 대구시 공무원수 근무를 하고 또 국회의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대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아이디어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합니다만은 현역 의원은 지금 현재 본인들이 역할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하지 않고 또 대구시장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맞습니다. 저는 국민들과 특히 대구 시민들로부터 저는 많은 비판을 지금 현재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우리 그 홍석준 의원님께서는 대구광역시 경제국장 등 여러 국장을 거치시고 또 대구의 국회의원 시절 때도 대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오셨고 그런 면에서 또 최근에는 대여 투쟁을 위해서 자유애국 우파의 목소리를 잘 내시고 이런 분들이 대구 시정을 이렇게 운영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 대담 시간에 나와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으십시오. 오늘 방송은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